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중에 대해서 몰라요. 자, 그러니까 설교가 이제 청중을 분석하고 적용으로 나아가고 전달하는 본격적인 허멀레티컬, 소위 말하는 설교화 과정에서는 챗GPT는 딱 분명한 제한과 한계가 있다는 거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목회자가 할 영역이에요. 기도하면서 청중들과 신방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또 적용하면서 이제 이걸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개혁주의 경건과 개혁주의의 영성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될 영역이잖아요. 성령께서 하실 영역인데 이 영역을 챗GPT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넘겨주면 안 된다. 자, 16페이지 보시면 제가 목사님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설교 준비를 이제 그동안 하는 분들이 있긴 해. 그건 이제 출처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밝히면 되는데 챗GPT는 이제 그 출처가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설교 표절의 위험성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와 미국의 크리스천 타임즈에 제가 가르쳤던 닥터 허쉘 요크라는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자에게 챗GPT가 만든 설교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곤혹스러운 유혹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 일반 언론에서도 이건 설교자들에게 있어서는 커징 헤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폐해가 될 수 있다라고 수많은 경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 좀 감안을 하시고 우리가 이 설교적인 대책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한 것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개혁주의 설교 윤리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점점 더 설교의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혁주의 설교의 본질에 더 충실하게 설교하는 설교자의 시대가 저는 열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노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개혁주의 설교, 물론 방법론에서 우리가 발전해야 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내러티브 강해 설교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러티브 강해 설교, 성경의 65%를 약 차지하고 있는 내러티브 강해 설교를 통해서 챗GPT는 강해 설교, 내러티브를 못합니다. 앞으로 챗GPT가 설교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챗GPT는 좋은 의미에서 성경의 여러 장르, 시편, 그 고통을 이제 하나님이 시편을 통해 주신 감정이라든지 이걸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친구들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챗GPT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없다? 못하죠. 근데 우리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묵시문학 같은 경우에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이런 본문에 대해 설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AI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할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 설교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이걸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이끌어갈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종말론적인 설교라고 그러잖아. 이런 설교를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점점 더 청년들이 불안할 뿐 아니라 챗GPT가 전혀 못하는 게 절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물론 챗GPT는 언어 예측 기능을 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정보를 생성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참고자료 밑에 페이지 보시면 제 책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챗GPT 활용해서 제가 고린도후서 4장이라든지 에스라 6장이라든지 설교물 좀 만들어 보니까 제가 17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향후 제가 이제 챗GPT에 대한 여러 미국 원서들을 읽어보니까 챗GPT를 설교가 아니고 활용하는 기술이 1337개나 된다 그래요. 놀랍죠?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가 좁혀서 봐야 되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라는데 메타버스 가상 공간과 챗GPT가 이미 연결이 됐습니다. 제가 메타버스도 우리가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제가 우리 교단에 얘기를 했는데 챗GPT와 메타버스가 앞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가상 공간과 챗GPT가 가상 공간에서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미 챗GPT를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곳을 우리가 무조건 포기하면 안 되고 거기 가서 제가 1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바타를 가지고 그 안에서 설교를 함으로써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략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 물론 현장에서 설교를 듣게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활용 가능한 영역의 예를 보시죠. 17페이지. 제가 너무 비판적인 예를 기본적으로 했는데요. 이 보시면 방대한 자료와 연구 결과들을 몇 초 안에 핵심을 요약해 주는 것은 상당히 잘합니다.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설교를 쳤어요.
저는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를 잘 하진 않거든요. 설교문을 9페이지, 8페이지 쳤으면 저는 한 장으로 요약된 설교를 가지고 청중들의 눈을 보고 전달하라고 저는 설교학자로 얘기하는데 챗GPT한테 내 설교를 쳐놓고 이걸 핵심을 요약해줘 하면 굉장히 요약 잘합니다. 그리고 그걸 목사님들 요즘 유튜브에 설교 올리시죠? 교회? 그 유튜브에 설교 내용을 자막을 내 설교의 핵심을 넣어줘 하면 이런 작업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활용할 수 있고 내가 설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친구를 통해서 활용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주석이나 좋은 내용이 영문으로 많은데 영문 자료를 요약해줘, 번역해줘. 굉장히 잘합니다. 이런 부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인문학 자료, 아까 말했던 예화라든지 책이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그 설교 준비하다 모든 책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책이 있었는데 하면 책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책에 대한 핵심 내용을 딱 요약해 줍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설교를 한 다음에 근데 확실한 거는 아직은 대부분의 자료들이 영어로 돼 있고 이 챗GPT가 저는 영어로 만들었거든요. 영어로 설교를 만들어 봤는데 한글로 만들면 좀 떨어져요, 많이. 언어 예측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글 정보가 아직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제 영어로 하면 영어로 좋은 자료들이 나오는데 그걸 또 요약해라, 번역해라 이런 걸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첨삭도 해줘요.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설교를 이제 구조를 만드는데 이 브레인스토밍을 만들어서 구조를 어떻게 만들까? 내가 이제 설교의 대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이렇게 내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보고 저렇게 만들어보고 그런 것도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이런 여러 작업을 할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 자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 이 친구에게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설교를 만들어줘 하면 15초에서 20초 만에 대지 3개에서 4개까지 해서 설교 한 페이지 정도 요약해서 딱 만들어줍니다. 그걸 가지고 설교하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그건 어디에서 온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주시는 설교가 아니에요. 내 설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설교를 하면 청중들에게 설교할 때 제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분명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강해 설교의 철학과 본질의 근거 다시 말하면 본질에 더 집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법론 차원에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챗GPT가 제가 많이 만들어 보았는데 이 친구가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설교가 다양성이 없어요. 똑같이 만듭니다. 똑같이 대지를 딱 3개로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만들고 제가 보기엔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공부하는 아웃라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한계를 분명히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해석학, 주의 해석학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언어적인 차원이나 배경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장르라든지 내러티브, 그 다음에 시편 이런 성경의 풍부한 성경의 이런 것을 담아내실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신학적 원리학 관점에서 어떤 인터넷에 있는 개혁주의가 아닌 아주 좀 그 문제가 있는 신학들을 막 가져와서 막 짜집게 내가지고 막 이게 소화를 해가지고 딱 제시하기 때문에 신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분별과 비평이 필요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적으로는 청중들을 소통하는 것, 영성과 감성과 청중과 소통하는 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중과의 소통, 또 청중들에게 맞는 적용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 그리고 성령의 역할을 통해서 설교 만들 부분이 이 AI 챗GPT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개혁주의 설교에서 중요한 부분이 한계가 있다. 자, 18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식으로 챗GPT에 대해 접근해야 되는지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얘기는 이런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에 챗GPT를 아까 조사할 때 쓰게 되더라도 출처가 없기 때문에 챗GPT를 통해서 자료조사를 했다라고 밝히는 것이 좋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놓고 안 밝히는 것보다는 밝히는 게 좋은데 문제는 챗GPT를 통해 설교 준비했다고 밝히게 되면 성도들이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학교에서도 쓰지 않거든요. 대학에서나 아까 할인법의 오후에 말씀하신 여러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나 학교에서도 이걸 가지고 과제를 제출하면 F를 줍니다. 근데 만약 목회자가 내가 이걸 가지고 설교 준비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성도들이 아주 좋은 윤리적인 관점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아직은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밝힐 수도 없고 밝히자니 성도들이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실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어렵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만약 쓰게 된다면 채찍을 통해서 내가 이런 자료조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하기 비평 말씀을 쭉 드렸고 목회자 체험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대한 도전 앞에 매우 신중하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의 평가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는 첫째는 예를 들면 뭐 김대식 박사라는 AI 전문가 있죠. 저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 AI 기본 챗GPT 전문가들의 얘기가 뭔지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 설교자들이. 그런 다음에 얼마 되지 않지만 기독교 학자들, 특히 개혁주의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는 것을 그 다음 오늘 활용법에 대해서 오후 얘기한 걸 알고 있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개혁주의 신학과 윤리학 관점에서 냉철한 검토와 평가를 거친 다음에 창조적인 활용 방안을 아까 제가 활용 방안 좀 말씀드렸죠? 제가 써보니까 그 활용 방안을 우리가 앞으로 분명히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거 스마트폰 없는 분 아직도 011, 017 쓰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처럼 이건 문화 트렌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막기는 힘들 겁니다. 이 챗GPT가 AI가 수많은 사회와 교회에 들어오게 될 것인데 앞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그래서 좋은 자료와 좋은 정보를 아까 김상 교수가 얘기하신 걸 알고 있는데 좋은 정보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개혁주의 설교나 관점에서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3번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없는 AI와 챗GPT가 성경적 목회적 영역과 영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가 없고 설교자는 챗GPT 설교자는 결코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챗GPT 설교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활용은 할 수 있지만 비판적으로 AI 챗GPT가 이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벌써 AI 설교자나 목회자가 비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 들어오면 부교육자들은 어떻게 해요? AI 비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해야 되고 챗GPT를 통해서 설교 준비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 회복이 먼저이고 윤리적인 우리가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가 경계하면서 설교 표절도 우리가 위험성을 경계하고 출처를 밝히면서 앞으로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기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5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해와 신학과 청중분석 적용 특히 전달에가 말씀 못 드렸는데 챗GPT는 전달에 제일 중요한 아이 컨택이나 또 얼굴 표정이나 또 제스처나 우리 청중들과 마음으로 영어로 소통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챗GPT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설교자가 설교를 전달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더 개발해야 됩니다. 6번도 보시고 앞으로 아마 이런 연구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7번 보시면은 제가 5R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노멀 설교가 아닌 리뉴노멀 본질을 개혁하다 이런 뜻입니다. 리뉴노멀 설교로 가야 되고요. 5R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4차 산업의 혁명에 우리의 본질과 우리에 대한 리바이벌 프리칭 부흥 설교가 회복돼야 됩니다. 세 번째, Reformed Experiential Preaching. 아까 말씀드린 개혁주의 경험적 설교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Relevant Preaching. 우리가 언약 중심에 결국 우리가 적용과 청중과 연결되는 강의 설교를 앞으로 더 강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R은 Preaching for Revitalization. 교회를 회복하는 다양한 강의 설교 전략을 회복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셋을 통해 영적 판도를 바꾸는 교회와 크리스천의 비전을 제시하는 설교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